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시럽 한 스푼 넣은 것 같은 달콤 쌉쌀한 커피처럼 이런 정치 분석가는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성범입니다. 예, 추위를 뚫고 두 분 오셨습니다. 자, 대구 경북 TK 표심 잡기. 자, 이재명 대선 후보. 자, 주말에 거기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가 맞다는 발언을 했는데 정의당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자,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먼저 최태경 전 대변인께서. 예,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종합적인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정의당이 왜 이 발언을 네. 이렇게 잘 이해 못하는지는 네. 오히려 좀 의문이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와. 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전두환이가 이랬어요. 전두환이 삼저 호황을 잘 활용하여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를 운영한 성과는 있었다. 예.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을 가지고 국민을 해치는 행위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다. 예.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전두환은 중대 범죄자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다만 그런 중대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삼저 호황의 특수를 네. 일부 잘 활용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 측면이 있다. 경제 정책 전반도 아니고 삼저 호황을 활용한 부분. 네. 거기에 대해서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차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이야기한 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죠. 그때 이렇게 말했죠. 군사 쿠데타, 예. 5.18 강주 학살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사람이 많다. 예. 정치는 잘했다. 호남에서도 칭찬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사람의 정치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과정, 대통령이 돼서 통치한 행위 전반을 대통령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했다 이러면 전두환 씨가 한 전반적인 통치 행위 전체가 잘했다고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예. 싸잡아서 왜 너도 니도 윤석열도 전두환 칭찬하던데 이재명 씨 당신도 전두환 칭찬한 거 아니냐 이런 거친 논리에 불과하고요. 세정하게 세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성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예. 전두환 씨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너무 절대 악마화 하다 보니까 그런 저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저는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가가 공존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아시는 대로 대통령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과거 정권과의 단절만을 강조하는데 결론을 보면은 훨씬 더 못한 걸로 결론 났던 게 역대 정권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역사라는 게 온 국민의 총화적 의지가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단절보다는 개성하는 측면이 훨씬 많은 거예요.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79년도 12.6대 우리 국민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같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게 맞다. 이걸 현명하게 해온 게 중국 같은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예. 모택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후계자인 등소평이 07과삼이라고 역사적 결의를 통해서 국가적 태도를 정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인이 문화대혁명이 큰 역사적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역사적 그 흐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랜만에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의 공과를 인정한 것은 잘하기 시작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도 언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전제하고 잘했다는 걸 전제하고 다만 아쉬운 게 이 장소에 따라 말이 바뀐다.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이재명 후보 우리 가서 5.18 가서 광주 묘역 가서 전두환 씨 비석을 발로 밟으면서 웃고 사진 찍은 것도 봤어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별세했을 때 그 사람 나 조문 안 간다고 하고 딱 잘랐던 이런 기억나고. 그다음에 국립현충원 흑석동에 국립현충원 가서 한 번이라도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찾아간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는 마당에 다시 한번 전두환과 박정희를 대구 경북 가서 어떻게 보면 공을 인정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발언이 오락가락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짧게 한 문장만요. 전두환 씨를 악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3조 호황 활용은 잘했다. 예.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능력, 특히 변신력을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고 말 다 좋은데 그 굉장히 정치적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빠르면 불신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조변 섞게 한다 그럴까?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을 거다. 예. 정치적 능력은 인정하지면 다른 주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도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고요.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총장 재직 당시에 제기했던 그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요. 이게 이제 법원이 각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 여당에서는 자 결국은 법원 판결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는 대선 출마의 명분 무너졌다 이런 주장을 하네요. 최 대변인님. 예. 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예.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윤석열 씨와 관련된 재판은 2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2개월 정지 처분이 타당한가에 대한 재판. 네. 예. 또 하나는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시켜 달라는 또 예. 우리 윤석열 원구가 제기한 예. 재판 예. 피고가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0월에 2개월 정직 명령은 타당하다는 판결은 이미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어제 나온 것은 예. 직무 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예. 윤석열 피고의 그거를 기각한 겁니다. 예. 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요. 지난 10월에 행정명령에서 윤석열 씨의 2개월 정직은 타당하다. 오히려 가벼운 면이 없지 않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판사가. 그래서 예. 이 판사 사찰 등 했던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 2개월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했었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판결은 이런 겁니다.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직무정지 명령이라는 것은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예. 한시적으로 필요한 절차인데 예. 이미 지난 10월에 2개월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직무정지 명령을 다툴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취지의 판결을 이번에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변호사는 약간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이미 검찰총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옳다 그러다 판결한 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정말 현실을 속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어제 판결문에 있는 부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건 직무정지 명령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때 하는 처분이므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이 있었잖아요. 징계 처분 2개월이 타당하고 있었다면 앞선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예. 굳이 판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요. 이 사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다. 이미 2개월 처분이 옳았다고 인정되었고 예.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개월에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즉 2개월 징계 처분은 합리적 처분이었다고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 이런
이 윤석열 씨의 이래서 검찰총장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준 판결이라는 거. 그래서 윤석열 씨가 자신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 때문에 본인은 검찰총장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이 법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현님께서는 아니, 이번 이- 각하 어떻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작년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갑자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면서 그때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예. 행정법원이 풀어줬어요. 그 네. 풀어준 거 기억나있잖아요. 예, 일단 그런데 풀어줬죠. 네. 그 이제 소송이 되게 됐는데 이미 지난 10월 달 2달 전에 이미 그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패배를 선언하자 패배. 예. 그 징계는 당연했다 뭐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네. 그걸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을 이미 그 2개월이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직무 정지는 네. 다툴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고 그걸 진짜 확인하고 그러면 이걸 다 듣고 보면 뭐냐면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서울 행정법원 그것도 부서가 똑같아요. 제12부 행정 12부예요. 물론 재판장만 바뀌었어.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바뀌니까 작년에 있던 판사는 징계 이거 잘못됐다 해서 풀어준 거 아닙니까? 12부에 조무부 보장이었어요. 이번에는 김모 부장이 들어와서는 아니야 2개월도 너무 약했단 말이야.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이게 법원의 그럼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내년 가을쯤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의미 없는 게 정치적으로는. 네. 왜? 그동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과정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제1야당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 판결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정치의 결정적 우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법에 대한.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는 판결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 국민들이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직무정지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씨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거는요. 예. 뒤에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윤석열 씨가 승소했을 경우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예.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옳고 그름 따지기 전까지는 당신 근무하라 했던 거지. 예. 그 이 안에 대한 그 윤석 씨가 죄가 없다 이런 판정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도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특검 계속 주장해 왔는데 특히 최근에 자, 이분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실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되면 결국 그 여야가 이 관련해서 예. 보니까 아직은 뭐 언론 보면은 뭐 협의를 진행하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 특검이 되겠습니까? 이거 먼저 최태경 대변인.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했었죠.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떳떳하면 특검 받아달라 이랬잖아요. 예. 반면에 우리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특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수사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예. 미진했을 경우 특검하자.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중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고 아직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장했듯이 특검 받겠다. 우리 범인 아니까 특검만 봐서 가면 완전히 다 밝혀보자. 모든 걸 다 수사해보자. 네.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본인하고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관련성 요거는 못 받겠다고 지금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걸 왜 넣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처음에. 최근에 네, 처음에 그걸 하면서 예, 예. 이 논란을 만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그걸 넣자는 입장을 정말 윤석열 씨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내 관련된 거 뭐든 다 해도 된다. 네. 예? 그런 지시를 강하게만 내려주면 이 합의는 당장 내일이라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강하게는 아니거든. 예. 근데 윤석열 후보 본인의 입으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도 빨리 포함해서 빨리 하라고 한 것은 정확한 입장이니까 이거는 그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아니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걸 넣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아니, 여러 차례 했어요. 예. 그러면 진위가 어디 있는가? 속으로는 빠지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죠.
국민의힘 대변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도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예, 곧 이미 하자고 정리가 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고 네. 공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네. 협상을 시작하면 되는데 쟁점이 아니라 이 정확한 속내를 아셔야 되는데 예. 민주당이 후보와 당이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후보는 뭐 그 특검하자고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 그러지만 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윤호중 원내대표 왜 나서지 않습니까? 이게 특검이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이재명이 됐건 윤석열이 됐건 둘 다 이제 그 수사 대상이 된다면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된다면 훨씬 더 이쪽 부분이 큰 거예요. 대장동 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검 수사 과정에서. 네. 윤석열은 좀 저게 이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 이 특검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데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전혀 주관적인 이야기고요. 대장동으로 제가 분석한 거예요. 대장동으로 우리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금 반년째 공격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와 근거는 제가 넣은 게 없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돈 받았다는 거 증거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해보시고요. 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좀 돼야 돼. 꼭 특검이 되는 수밖에 돼야 되고 그다음에 네. 2월 15일 이후에는 예. 이제 수사가 안 예.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안 되겠죠. 15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그러나 어찌 됐건 누가 대통령이 됐건 그 후에라도 사후에라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특검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의 그 사실 그 가족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특히 양평 그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실명법 위반했다 이런 정황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이거고 최근에 근데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리 의혹 얘기를 한 게 있고 손혜원 의원이 근데 성형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역풍 부는 거 아니에요? 하신 이건요? 이거 민주당에서 보시기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묶어서 간단히. 예.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할게요. 1분. 예. 1분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님은 네.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투기든 투자든 부동산 투자 돈을 벌려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하는 분이랑 틀림없는 게요. 본인의 그 예. 조카와 지인의 땅에 자신과 김건희 씨 가족이 예. 가등기를 해놓고 건저당을 설정하고 이거 원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30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예. 분명히 부동산 네. 투기였고요. 네. 예. 수십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 가등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줄리 의혹 제기하는 것은 줄리의 김건희 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가 권력을 가진 남자분들과 은밀한 인연을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거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게 마무리해야 참- 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예. 윤석열 후보하고 상관관계가 뭐가 있냐는 부분이 핵심이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모가 땅을 투기하기를 좋아했구만. 그러면 그 장계간 윤석열 후보가 장가를 잘못 간 거지. 그다음에 둘린지 저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만 그 문제도 적어도 결혼하기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인정을 했을 거네. 아니면 둘이 부부 싸움을 할 일이지. 이게 예. 공적 영역에서 와서 법무부 장관하고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예비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줄리가 어떠니 이렇게 할 사안인가요 이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하나 이상하다고 헷갈리면 생각해요. 안 되는 게요. 윤석열 씨하고 김건희 씨가 이미 동거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아니, 일어난 자, 그 장모 사건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장모권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제가 2012년 3월 달에 결혼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 줄리 문제도 내가 보니까 2007년 건이라면서요. 네, 그걸 네, 어떻게 하자는 그 거예요? 전에 알겠습니다. 같이 자, 동거를 자, 자. 했습니다. 동거. 코너 시간이 다 끝나서 그 자, 일방적 주장이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최태경, 신성범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실업자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